반갑습니다. 엑셀의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으로 출력되는 거래 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거래 명세서 표가 있죠. 오른쪽에 출력 단추를 꽝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5단 수량과 단가, 공급 단가, 합계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전체 합계는 이런 식으로 한글 문자로 출력되는 구간과 숫자로 출력되는 구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또 지워집니다. 백데이터라는 구간으로 넘어가서 정보를 지워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내가 해줘야 될 거는 수량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아이템과 아이템 넘버는 이미 정보가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합계라는 구간 있죠. 더블 클릭해 볼까요? 공급 단가 그리고 수량을 곱해서 합계값도 출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잘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더 수량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돌아가서 출력을 다시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래 명세서가 바로 출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에 세 번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단추를 눌러 주시게 되면 파란색 테두리 안으로 내가 입력한 정보 거래 명세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추는 컨트롤 P 눌렀을 때 보여지지 않고 거래 명세서만 이렇게 보여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런 식의 방법을 어떻게 출력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파일로 넘어왔고요. 여기에서 먼저 데이터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이템부터 합계까지 A열부터 F열까지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을 일단 컨트롤 C 해주시고 H열에 컨트롤 V 해서 일단 목록을 같이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동 견적서에서 핵심이 되는 기능은 바로 고급 필터 매크로 기능을 활용해 보는 건데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목록을 카피해 주고 나서요. 오다 수령에 크다 0이라고 조건값을 하나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조건값을 일단 가운데 정렬해 놓도록 할게요. 기준값 하나는 꼭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다 수량이 기입된 정보만 거래 명세서 여기에다가 업데이트가 되게 만들어 줄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나서요. 앞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목록을 그대로 백데이터 구간으로 넘어올게요.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서 I열 한 칸 건너뛰고요. J열부터 목록이 반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A와 B열이 병합되어 있고요. C와 D열이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병합된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병합된 구간이 아닌 백데이터에 있는 목록 한 열 건너뛰고 한 열 건너뛰고 하는 순서를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고급 필터를 걸어 줄 건데 이 목록 아래에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고급 필터를 실행했을 때 오류 값이 출력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커서를 찍어 놓고요. 데이터를 탭해 주시고 여기에서 고급 필터 있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두 행의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어쨌든 한 행으로 선택된 부분에 이 밑에 부분에 또 다른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밑에 스페이스바 한타를 딱 띄워서 텍스트 형태 공백이 텍스트 개념이죠. 이렇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고급 필터를 실행해 주시면 실행이 됩니다. 고급 필터를 출력을 할 때 백데이터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꼭 출력하고 싶은 자리는 거래 명세서가 있는 이 자리에서 고급 필터를 실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탭 해주시고요. 고급 필터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오류 메시지가 아닌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팝업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목록 범위는 정보를 가져올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백데이터 구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록을 포함을 해서 전체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로 이동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때는 다시 백데이터 구간으로 넘어가서 아이템부터 합계가 있는 이 바로 밑에 있는 오다 수령이라고 하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조건 값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고급 필터 기준값 조건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AND하고 OR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고급 필터 매크로 관련한 제 영상은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AND 조건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출력될 정보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0보다 크다만 만족을 한다면 이 포함하는 목록이 포함된 모든 기본 정보들은 팝업이 되게 되는 논리를 걸어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는 복사 위치에 커서 찍어주시고 여기에서 목록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드래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보면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오더 수량에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샘플로 잘 작동을 하는지 매크로를 걸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걸어 주시고요. 거래 명세서에 오셔서 아이템에 커서를 찍어 두고 데이터에서 고급 필터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스페이스바 한타 띄워서 실행을 해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고급 필터 클릭. 목록 범위를 다시 한번 백데이터 범위로 넘어와 주시고 아이템 합계까지 전체 데이터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건 범위 클릭해 주시고 다시 백데이터 넘어가 주시고 여기서 오더 수량이 0보다 크다라는 범위까지 포함을 해서 합계까지 전체 출력받고 싶은 목록 범위를 조건 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셔서 여기 부분을 목록이 있는 여기 부분으로 특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아까 오더 수량의 값을 넣었기 때문에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명사서가 있는 이 구간에 고급 필터를 걸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는 목록이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급 필터를 걸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고급 필터가 출력되는 구간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결 작업을 해줄 텐데요. 여기 아이템 구간에 커서를 찍어 두고요. 는 첫 번째 아이템 구간을 클릭해 놓고요. 엔터. 그리고 두 번째는 는 아이템 넘버, 세 번째는 는 오더 수량, 그리고 단가, 공급 단가, 합계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합계가 있는 이 구간까지 복사 붙여넣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병합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병합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병합된 구간을 한번 이렇게 잡아당겨 주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병합된 구간이죠. 병합된 구간은 또 아래로 잡아당겨서 복사 붙여넣기를 진행해 주시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더 수량부터 합계는 병합이 되어 있지 않죠. 더블 클릭해서 값을 채워 넣도록 할 거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를 이런 식으로 병합이 되어 있지만 하나하나씩 고급 필터로 출력된 구간에 있는 정보를 하나씩 가져오게 되겠죠. 여기에서 아이템부터 합계까지 일단 눈에 거슬리는 정보가 있죠. 여기에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는으로 연결을 시켜놨죠. 빈 셀인 경우는 이렇게 숫자 0을 반환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첨단위 구분 기호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데이터 범위를 정해준 상태에서 여기도 데이터 범위를 잡아줄게요. 컨트롤 1번 눌러주시고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샵, 샵샵 0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0도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샵, 샵샵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숫자 0은 생략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첨단위 구분 기호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되면서 밑에 있는 숫자 0이 생략되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가 작동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매크로를 연결을 해서 지우는 논리까지 함께 만들어서 매크로 연결시키는 작업까지 해주고 강의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정보를 한번 다 지워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정보를 지우면 여기도 다 지워지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매크로를 실행해서 고급 필터를 걸어 놓고 지우는 것도 매크로로 기록을 해서 자동 거래 명세서를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정보는 다 지워서 오더 수량 구간을 지워서 리셋을 해주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동을 해서요. 여기 아랫부분에 스페이스바 한타 띄워 놓고요. 이 상태에서 개발 도구, 참고로 개발 도구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상단의 탭 메뉴 아무데나 마우스를 쿡 찔러 놓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 주시면요.
오른쪽에 개발 도구라는 메뉴에 체크박스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발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매크로 기록 눌러주도록 할게요. 출력 기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왼쪽 아래 보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변했죠. 지금 매크로가 기록된다 라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고급 필터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 데이터로 넘어가 주시고요. 출력해야 될 구간을 목록을 포함을 해서 전체 데이터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백 데이터 구간으로 넘어가서 상단에 있는 목록을 포함을 해서 아래로 조건값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오더 수량이 있는 이 조건값 범위까지 포함을 해서 두 개 행을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다른 장소에 복사,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목록을 복사할 위치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기 백데이터에 오더 수량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일단 마무리는 여기에다가 찍어 놓고 마무리를 해 줄 거고요. 왼쪽 아래 여기 사각형 버튼을 눌러줘도 되고요.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진을 눌러주셔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첫 번째 매크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일단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IR 열 넓이를 조금 넓혀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삽입에서 도형 직사각형 모서리가 조금 둥근 메뉴를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 출력이라고 메모를 해 주시고요. 위아래 가운데로 맞춰 주시고요. 글씨 크기는 18포인트 정도 해 주시고 글꼴을 조금 굵게 일단 출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요. 매크로 지정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출력 기록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매크로를 기록을 했었죠.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데이터 구간으로 오셔가지고요. 오더 수량에 이렇게 정보를 기입을 하고 나서 출력을 딱 눌러주시게 되면 정보가 입력되게 되고요. 왼쪽에도 업데이트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출력만 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표는 계속 임의로 지워 주셔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지우는 매크로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여기에서는 지우기 1이라고 명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잘 따라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J열 위에다가 마무리를 하고 매크로를 중지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요. 방향키를 아래로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로 한 칸, 방향키만 아래로 한 칸.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홈 탭에서 지우기 클릭해 주시고요. 모두 지우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키만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이 부분에 마찬가지로 딱 커서를 마무리해 주신 다음에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하나 출력을 해서 여기서는 지우기라고 해주시고요. 선택을 해서 위아래 좌우 가운데 맞춰주시고 여기도 18포인트로 맞춰주시고 조금 굵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지워지는지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출력 눌러주시고요. 지우기도 이제 잘 작동이 되려면 매크로를 연결을 시켜 주셔야겠죠. 지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매크로 지정 지우기 1 확인 눌러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우기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워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서 J열부터 O열까지는 전체 데이터 범위 지정 마우스 우측 버튼 여기에서 숨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값을 다 더해서 이 아랫부분에 합계값을 출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커서를 찍어 놓고는 SUM 갈로 열어 주시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게요. 오더 수량 여기를 다 더해서 엔터. 그리고 복사해서 이 부분은 공급 단가 합계만 더 더하면 되거든요. 단가 이 부분이 F열이 단가인데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컨트롤 V 여기도 컨트롤 V 해주시고 수식만 이렇게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값이 0이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고 있죠. 여기에서 틀 고정을 좀 걸어 보도록 할게요. 이쯤에다가 커서를 찍어 놓고 보기에서 틀 고정 주도록 할게요. 출력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공급 단가의 합계가 출력되었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범위 정해 주시고 컨트롤 1번 눌러 주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요, 샵, 샵 이 앞에 원화 표시를 해주시고 띄어쓰기를 한 칸 이렇게 해주고 엔터 쳐놓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합계 금액이라는 건 여기 있는 합계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H113번을 클릭해 주시고 엔터를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글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1번 눌러주시고 사용자 지정에서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괄호 쳐주시고요. DB num4 데이터베이스 넘버 4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넘버 4라는 개념을 적어주시고 대괄호를 닫아 줄게요. 이렇게 되면 보기에 17,125라는 숫자 값이 문자로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서 G/ 표준이라고 적어주고요. 왜냐하면 문자를 원정으로 출력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쌍따옴표 해주시고요. 한 칸 띄우고 원정 쌍따옴표 해서 이렇게 원정이라는 문자가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확인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 오른쪽의 합계는 왼쪽을 그냥 연결시켜서 출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서 샵, 샵으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원화 표시 한 칸만 띄워주시고 엔터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계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합계 금액으로도 받아올 수가 있게 됐죠. 여기에서 일단 지우게 해주시고 여기도 지우고 2개, 3개, 4개, 1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잘 작동되는지 검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출력을 해주시게 되면 합계값이 여기에 출력된 합계값이 62,225원이죠.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일단 레이아웃을 제가 잡아 놨기 때문에 파란색 틀 안에 이렇게 거래 명세서라는 정보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래로 페이지가 3페이지까지 나눠져 있네요. 여기 있는 점선을 아래로 쭉 당겨서 제일 아래에 이 부분을 딱 놓아주시면 여기 출력되는 페이지가 한 페이지 이렇게 딱 맞춰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컨트롤 P 눌러주시면 정말 작게 출력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많이 출력되는 정보가 필요가 없고 그럴듯한 거래 명세서, 즉 A4 용지 한 장으로 출력되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이라는 레이아웃을 켜놓고요. 이 아이템이 오른쪽 백데이터 구간에 아이템 넘버가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00개 행을 제가 할당을 해놨거든요. 이럴 필요 없이 맥시멈 출력되더라도 한 40개 정도 출력이 되면 많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합계값이 출력되는 바로 한 행만 남겨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에서 숨기기 해놓으시게 되면 컨트롤 P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출력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배열에서 한 페이지 시트 맞추기를 클릭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 좀 그럴듯하게 거래 명세서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여기에 아이템 내용이 더 많이 추가가 된다면 숨기기를 조금 풀어서 조금 더 출력되는 양을 늘려서 보여지게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시고요.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매크로가 포함된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F12번 키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윈도우 창이 팝업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파일 형식을 오픈시켜서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동 견적서 만들기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명명해 보도록 할게요. 엔터키 눌러 주십니다. 파일 클릭해 주시고요. 더보기에서 옵션 값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추가 기능 밑에 있는 보안센터 있죠. 보안센터를 클릭해 주시고 보안센터 설정, 여기서 매크로 설정에서 VBA 매크로 사용이라고 해서
권장을 안 하지만 일단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크로가 포함된 고급 필터 기능과 합쳐서 자동 거래 명세서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 거래 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제가 파일 이름을 자동 견적서라고 했네요. 여러분들은 거래 명세서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